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오늘도 연세대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줌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 주식 시장과 관련돼서는 주식보다 채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채권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있다. 반대로 이제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이제 같이 맞물려서 예, 그 펀더멘털 이슈가 있을 때 뭐 가령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미 연준 파웰 의장이 이제 시그널을 보냈다. 이제 그런 펀더멘털에 대해서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이제 같은 그 움직임을 보이는데 네, 지금 아주 특이한 것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완전히 그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저희 표현으로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 미국 같은 데는 지난 2주 동안 S&P가 8% 예, 회복을 했고 예, 나스닥은 한 10%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많이 예, 올랐죠.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채권 시장은 음, 지금 금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오르면서 예, 20년 만에 최고의 그 최악의 수익률을 지금 채권 시장이 음, 기록하고 있거든요. 금년 들어서. 그래서 그 글로벌 채권 지수를 보면 예,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 1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채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네, 상당히 이런 현상은 또 미국에서 이제 두드러지지만 국내에서도 지난주에 코스피는 약간 강보합을 보였고 미국보다는 뭐 주가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반면에 예, 채권 시장은 금리가 계속 급등을 하고 그래서 아주 좀 특이한 현상 같아요. 그래서 보통 때 평상시는 이제 음, 양 시장이 주식과 채권이 호흡을 같이 하고 음, 펀더멘털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해석을 하고 반응을 예, 하는데 예, 약간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어서 이런 어, 게 나타날 것 같고 물론 이제 지금 1, 2주 사이에 주가가 좀 반등한다고 낙관론을 네, 펴는 분들도 많은데 네, 상당히 아직까지는 비상 상황이고 어, 뭐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다음에 예,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 아하.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사실은 뭐 미국 연준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채권 금리가 이제 따라 올라가는 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2년짜리 뭐 미국 국채 같은 단기 금리는 빨리 올라가는데 장기 금리는 별로 안 올라가더라. 그래서 장단기의 금리 차가 자꾸 좁아지더라. 이거 좀 안 좋은 시그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게 항상 네, 예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좋으신 질문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지표를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이제 예 채권이나 예. 매크로 아니면 이코노미스트들 분들은 많이 보시는데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스프레드가 지금 축소 중이고 약간 예.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수익률 곡선이 좀 평평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네. 결국 단기 금리가 더 많이 장기 금리보다 많이 오른다는 의미인데 음. 단기 금리가 많이 오른다는 것은 이제 금리 정책이 통화 정책이 좀 그 강하게 예.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고 예. 장기 금리가 오르되 좀 덜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채권 시장은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지금 많이 반응을 음. 하는 것 같고 예. 주식시장은 그래도 주가가 최근에 1, 2주 사이에 반등을 많이 보인 것은 그래도 미국 경기가 견조해서 음. 기업이익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아마 뭐 10% 미만이라도 예. 기업이익이 올해 내년에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제 그런 예. 조금 그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주식 시장은 지금 이제 약간 그런 쪽에 반응하는 아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보는 것과 주식 시장에 보는 것이 약간 뷰가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비상시국에는 또 채권 시장이 좀 더 똑똑한 그 시그널을 예.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파월 의장이 경기도 좋고 고용 시장도 너무 좋고 그래서 금리 좀 올려도 뭐 괜찮다. 버틸만 하다고 해서 이제 그 금리를 올리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도 야, 그래도 금리는 올렸지만 경기는 좋은가 보다 생각하고 지금 주가도 좀 반영하는 것 같은데 장기 채권 금리가 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요즘 참 어려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조금 개별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나이키라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회사죠. 실적 발표도 좋았고 주가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그 이런 주가 조정이 있을 때 예, 실제 아주 좋은 그 펀더멘털이 좋은 블루칩들이 일시적인 주식 수급 문제 뭐 이런 예,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예. 나이키는 그 자타가 공인하는 저희 뭐 아마 그 청취자분들 중에 나이키 신발 안 신으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집에 한 두 켤레 있는데 예, 고점 대비 작년 11월에 이제 고점을 주가가 찍고 한 25%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예, 그런데 펀더멘털은 변화가 거의 없고 음, 지난주 초에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생산을 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판매를 하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리테일 소매 업체여서 그렇죠. 최근에 이제 공급망 문제를 여기가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아하, 월가가 되게 주목을 했는데 그래서 좀 네, 시장은 걱정을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네, 매출액도 한 5% 증가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원가, 제조 원가, 신발 만드는 데 이제 들어가는 제조 원가를 차감한 음, 매출 총이익률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 47%로. 그래서 이익률이 좋아진 거네요. 예, 예, 그래서 뭐 오히려 수익 마진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또 좋아져서 역시 나이키다. 이제 그런 어,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그렇게 아직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런 회사들이 미국 기업들이 많이 그러듯이 예, 이제 이익을 많이 내면 주주한테 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네,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해서 이제 음, 그런 그 주주 환원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음 분기 전망도 상당히 무난하게 해서 예, 지금 이제 이 회사는 워낙 블루칩이고 예, 경기에도 끄떡없고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서 그 보통 저희가 이제 주식 시장에 그 평가를 하는 퍼라고 하죠. 주가 수익 배수. 예, PER, 퍼가 예, 네네 PER이 30배 미만으로 내려온 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서 보통은 한 35배 정도 되는데 워낙 네, 이 우수한 기업이니까.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퍼가 한 28배, 9배. 그러니까 예, 상당히 뭐 이 아하, 정도 수준의 기업치고는 많이 주가가 내려와서 좀 뭐 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기업이고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과도하게 하락했다. 그래서 조금 예. 뭐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피해를 본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러니까 의류 업체들. 네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초반에는 이제 그 여기 그 숍들, 스토어들을 닫았는데 네. 여기가 이런 그 소매업체 치고 디지털 전환을 거의 제일 많이 아, 빨리 한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도 보면 그 고용하는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디벨로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사람도 이미 전에부터 많이 뽑았어요. 아, 그래서 기업 문화 아니면 고객과의 접점 포인트가 네. 이미 디지털 전환이 많이 돼서 아하. 실제 지난 분기에도 디지털 관련된 매출은 한 20%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 그 똑똑하죠. 경영진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안 팔고 디지털로 우리는 온라인에서 많이 네, 팔겠다. 이런 전략이 좀 예, 코로나 때 오히려 좀 빛을 발한 그런 예, 회사네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팔면 또 마진이 높거든요. 왜냐 재고 그렇겠네요.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예. 아, 그렇군요. 명품 시장은 요즘 좀 어떻습니까? 사람들 요즘 명품에 관심이 많은데 미국도 경기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명품 소비는 굉장히 좋다. 뭐 그런 뉴스도 좀 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제 이론으로 보면 명품이 이제 뭐 고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기에 가장 민감해야 되는데 음. 이 전 세계 중산층을 중심으로 뭐 예. 중국 같은 데 이제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니까 구조적인 명품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오히려 경기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명품 주식들이 조금 빠졌는데 예. 그 이유가 전 세계 명품 소비의 한 40%를 중국 사람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자기네 본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제 해외 그 여행 다닐 때 사든지,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 40%니까 아주 많죠. 근데 이제 중국 경기가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 예. 그다음에 시진핑 그 주석. 중국 대표가 예. 주석이
그 이제 공동 부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예. 조금 이런 사치품에 대해서 좀 그 매수를 그 조금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조금 그런 주가는 최근에 조금 그 데미지를 약간 주가는 입었는데 뭐 기본 펀디멘털은 크게 뭐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젊은 층들이 명품을 많이 산다고 하잖아요. 네네 젊은 뭐 국내도 그렇죠. MZ 예. 소비라고 하고. 그래서 네네. 명품 주식은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경기를 타야 되는 종목인데 업종인데 경기를 안 타고 MZ 세대가 에이 집도 못 사는데 명품이라도 사자 이런 소비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예, 네, 그러니까 수요가 워낙 견조하다 보니까 뭐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두세 차례씩 값을 계속 올리고 예,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 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또 물건을 사고 이제 그런 뭐 회사 입장에서 선순환이죠. 이제 그렇게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전쟁은 명품에 영향은 별로 안 미칠까요?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조금 그것 때문에 명품 주가가 좀 떨어졌다 이런 기사도 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지난달 말에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나서 이제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예, 미국은 거의 뭐 타격을 안 입지만 예, 바로 자기 앞마당에서 이제 전쟁이 치러지는 유럽 경제는 뭐 경기 침체 리스크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예, 유럽도 또 일정 그 소비의 어느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예. 이제 명품 회사들은 앵글로색슨도 잘 못하고 거의 프랑스랑 이태리 사람이 이 시장을 다 그냥 휘어졌는데 이 네. 회사들이 대부분 회사는 뭐 프랑스 회사도 이태리 회사도 있지만 그 상장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불란서에 있는데 최근에 어, 뭐 주가가 여기도 한 20% 아니면 20% 이상 빠지고 뭐 최근에 이제 예. 1, 2주는 좀 회복을 했지만 이제 그런 양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야, 참 이게 주식 투자하려면 뭐 다방면으로 다 알아야 되네요.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만불박사가 되는 게 좋은데 뭐 예. 세상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분야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앞서도 그 현대차 얘기 뭐 조금 했는데 현대차 사실은 우리나라 뭐 대표 종목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뭐 대표적인 블루칩이죠. 예. 근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떨어져서 아유 속상하다 이런 분들이 많던데 이게 현대차나 뭐 이렇게 자동차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작년 6월에 이제 한 25만 원 고점을 찍고 예. 지금 이제 한 17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죠. 그런데 예. 이제 저희가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접하는 뉴스는 상당히 긍정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유럽에서 뭐 현대기아차 아니면 뭐 현대 제네시스 아니면 음.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이 잘 팔린다, 마켓 쉐어가 늘어난다. 그다음에 예. 뭐 품질에 대해서도 아주 호평을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예. 지금 뭐 주문하면 한 1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만큼 대기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예. 작년 말에는 4분기 영업이익률이 6% 정도 달성했으니까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항상 그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출업체가. 예.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트렌드를 보고 현대차 외에 미국이나 유럽의 자동차 회사는 상황이 어떤가 이제 그런 점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문제는 계속 그 공급난, 특히 반도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도 충분히 음.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업체도 많이 생산을 못해서 이제 예. 충분히 그러한 그 수요를 인조이 못하는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익성이 앞으로 좀 꺾이는 게 아닌가. 지금은 상당히 어. 좋은데 이제 그런 우려도 있고 더 근본적인 것은 모든 그 자동차 업체에 적용이 되는데 네. 이 기존의 전통 업체, 그러니까 그 전통 톱10에 드는 미국, 유럽, 한국, 일본의 업체들 중에 예. 10개가 다 서바이브 살아남는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탈락하는 데가 있을 텐데 네. 과연 어디일까? 이제 그런 아. 근본적인 문제가 자동차 주가를 다 억누르고 아. 현대차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작년 6월부터 외국인 지분율이 또 계속 낮아졌어요. 예. 30%에서 지금 26%로 낮아졌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현대차 퍼가 네. 지금 7배인데 지금 아이고야. 또 뭐 다른 나라 주가들도 보면 미국의 GM이 6.5배, 예. 포드가 8배, 그다음에 아. 옛날에 크라이슬러를 인수한 스텔란티스, 이건 이탈리아하고 같이 지주사를 만든 여기 4.6배밖에 안 됩니다. 예. 복스와겐도 한 4배에서 5배. 그래서 비단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업계가 이러한 그 리스크, 왜냐하면 10개가 다 살아남는다고 생각은 안 하니까 그러면 네. 과연 어디가 살아남을까 아직은 아하.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고 아마 제 생각에 현대차는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예. 이 그 회사의 전통 자산, 내연기관과 관련된 설비, 예. 기존의 인력을 어떻게 효율화시키느냐.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결국 노조와 많이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독일도 또 노조가 되게 세서 예. 독일 차 업체도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주가가 그 압박을 많이 받고 그런 이제 리스크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 빼고 자동차 회사들은 다 좀 안 좋군요. 그러니까 요즘 테슬라는 좋던데요, 주가가. 테슬라가 이제 지난주에 $1,000를 회복을 했죠. 그래서 예.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해서 예. 실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시총 다 더한 거에 한 20배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래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된다는 건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네. 거기서 테슬라가 뭐 한 15% 마켓시어를 계속 갖고 가는 게 아니냐. 아. 그러면 뭐 애플 수준의 이익을 앞으로 10년 후에 낼 것이다. 이제 그런 예. 거에 대한 좀 더 믿음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하. 교수님 요즘 참 주식 투자하기 어려운데 뭐 이렇게 막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막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요즘 주변에서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조언해 주세요?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은 예. 좋은 기업을 사서 예. 기다리는 그 시간과의 그 싸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 우리 이제 최근에 특히 1, 2년 사이 주식을 투자한 분들의 그 습관과 관련돼서는 네. 좋은 기업을 또 투자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분들이 샀다가 또 주가가 빠지니까 파시고 다시 예. 이제 $1,000 가니까 또 안타까워하시고 이제 그런 네. 악순환인데 좋은 기업은 기업의 이익의 증가를 주가가 반드시 반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5년, 10년 보면 주가는 우상향을 하고 네. 뭐 5에서 10% 정도 연수익을 배당 포함해서 보통 가져다 주니까 예.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 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